네, 그럼 이어서 이제 코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yan이라고 하는 폴더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보관되는 폴더예요. 대부분 여기 installstate.gz라는 파일 안에 들어있고요. 압축 파일 안에서 바로 꺼내 쓸 수 있으면 얘가 꺼내서 쓰는데, 만약에 압축된 형태로 사용 안 되는 형태다 라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노드 모듈스 안에 일부만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해요. 요만큼은 이제 일종의 시스템 폴더니까 딱히 건드릴 일이 없는 거고요. 웹브라우저가 localhost 3000이라는 주소를 가리킵니다. 이 주소가 가리키는 폴더가 이 퍼블릭 폴더예요. 그러니까 이 퍼블릭 폴더가 그 일종의 백엔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은 밑에 슬래시하고 URL로 바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퍼블릭 폴더 안에 테스트 헬로 또 헬로 폴더 안에 월드 이 안에다가 nice.html이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localhost 3000까지가 퍼블릭 폴더가 되고요. 그 안에 헬로 밑에 월드 밑에 나이스니까 헬로 밑에 월드 밑에 nice.html이 이 파일의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대체로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방식대로 작업이 가능한데 실제로 이 폴더를 쓰지는 않아요. 제가 파일 이름을 index.html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여기 새로 고치면 당연히 파일을 못 찾겠죠. index라는 이름의 파일은요, 이 주소가 폴더까지 지정됐을 때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파일이에요. 일종의 각 폴더별로 대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를 흔히 메인 인덱스 페이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여기 퍼블릭 폴더 안에 보면은 index.html이 있잖아요. 이 파일이 뭐냐면은 localhost 3000까지만 입력했을 때 실행되는 파일이에요. 자, 근데 이 index.html을 열어보면 뭐가 코드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요. 사족 다 떼고 바디 태그 안에 보면요. 주석은 빼볼까요? 뭐가 없어요. 그쵸? 분명히 여기에 헬로월드라는 문구가 없는데 웹브라우저에는 버젓이 헬로월드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요 div의 id 값이 root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제가 생성한 폴더들은 지울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파비콘 ICO랑 로고 192.png, 로고 512.png는요, 여기 들어가는 이 아이콘입니다. 얘 세 개가 요거예요. 해상도별로 좀 따로 있는데요.
그 안드로이드랑 아이폰 모바일용 즐겨찾기 아이콘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종류가 다양한 거고요. 로봇.txt라고 하는 파일은 검색 엔진 옵션이에요. 모든 종류의 검색 엔진에 대해서 디스얼로우 로봇.txt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자, 대체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든 검색 엔진에 대해서 디스얼로우 슬래시라고 해놓으면은 검색 엔진이 이 사이트를 인지를 안 해요. 일종의 규약이에요. 여기에 allow 슬래시라고 하면은 모든 검색 엔진으로 하여금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스캔해 가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나중에 이제 예제하면서는 별 상관이 없겠죠. 나중에 이제 서비스 올릴 때 그 설정하면 되는 건데,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리액트는 검색 엔진에 그렇게 친화적인 환경은 아니에요. 검색 엔진에 노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리액트를 못 써요, 실제로. 왜냐면 얘가 나중에 이제 그 2단원에서 이제 페이지 구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이제 나오는 게 검색 엔진이 얘를 인식할 수 없는 구조예요. 자, 계속해서 다른 파일 갈게요. 일단 index.js가 이 파일의 그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app.js라는 애를 쓰고 있어요. 아까 index.html에 id가 루트로 시작하는 div 태그 있었죠? 거기부터 시작을 해요. document.getElementById 루트, index.html에 있는 루트예요. index.html에 있는 루트입니다. 자, 요 index.js가 리액트 프로그램의 시작점입니다. 나중에 리덕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쓰기 전까지는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작업을 하진 않습니다. 몇몇 개는 이제 조금씩 들어가지만요. 자, 그 밑에 있는 요 import라고 하는 게요,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참조하는 구문이에요. 얘는 이제 리액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러리 기능을 이 리액트라는 이름의 변수에다 담어라 라는 뜻입니다. 리액트 돔 폴더 안에 있는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리액트 돔이라는 이름으로 담아라 라는 거고요. 현재 폴더 안에 앱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내용을 앱이라는 변수에 담아라예요. 라이브러리를 참조할 때 앞에 점 슬래시가 있으면은 현재 파일 기준으로 상대 경로입니다. 얘를 뜻하는 거예요. 앞에 점 슬래시가 없으면은 아까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 되게 많았잖아요. 거기서 찾아요. 자, 이거 첫 번째는 이제 리액트의 기본을 구성하는 패키지라서요, 모든 파일이 무조건 첫 줄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은 리액트가 돔을 구성하기 위한 기능. 돔이라는 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즉 HTML 구조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소스 파일과 동일한 위치에 app.js를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얘예요. 지금 얘가 함수를 하나 만들고 있죠. ES6에서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져온다고 해서 거기 있는 기능을 내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보낼 기능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익스포트라고 하는 게 내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앱이라는 함수를 내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익스포트 하면은 여기서 이제 임포트, 이 파일에서 익스포트 하는 걸 가져옵니다. 그럼 결국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함수가 HTML 태그를 리턴하잖아요. 리액트의 기본 원리는 이거예요. 사용자 정의 태그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나만의 HTML 태그 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앱이라는 애를 태그 쓰듯이 쓰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 이만큼 태그가 한꺼번에 갖다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리액트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럼 이제 루트.렌더라고 하는 게 아까 루트라는 게 index.html에 있는 얘거든요. 요 안에다가 이게 지금 여기 앱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온 거잖아요. 이거를 요 자리에 갖다가 출력해 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 HTML 태그를 리턴하는 이 함수 조각을 리액트에선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컴포넌트를 화면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걸 렌더링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아까 react.stream모드라는 거 있었죠? 이게 적용되어 있으면은 선언만 하고 쓰지 않는 변수들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가 브라우저 콘솔에 표시되는데 콘솔.로그를 통한 출력문이 이중으로 표시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기능이 개발용이기 때문에 최종 빌드, 그러니까 나중에 배포할 때는 반드시 지우는 게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코드 구성이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을 살펴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액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정의 태그 조각을 만드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일단 요 app.js를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리액트 패키지를 임포트합니다. 그걸 참조한다고요. 모든 자바스크립트 파일 최상단의 필수 명시고요. 이 앱이라고 하는 녀석이 앱이라는 이름의 함수형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컴포넌트가 재사용 가능한 HTML 조각단이라고 했었죠. 이게 원래 리액트 초창기 때는 얘가 무조건 클래스 방식으로밖에 작성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자바스크립트 작성하면서 리액트 때문에라도 클래스를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했었는데 리액트가 버전 16부터요.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거를 만들어서 굳이 클래스 만들지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짜세요 라고 이제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마 리액트 18 정도 될 겁니다. 버전이. 왜냐면 이때쯤부터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묘하게 유행을 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클래스를 복잡하게 공부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쓸 일이 없어지니까. 자,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프로젝트에서 컴포넌트를 렌더링하면 화면을 출력하면은
함수에서 반환하고 있는 내용이 브라우저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때 반환되는 HTML은요, 이게 실제로는 HTML이 아니에요. JSX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확장이에요. 페이스북에서 만든 거예요.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가 HTML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예요. 보여드릴게요. HTML은 대소문자 구별 안 하죠? 자바스크립트는요? 하죠. 저장할게요. 난리가 납니다. H1은 정의되지 않는데 이런 거 모른대요, 지는. 대소문자 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HTML에서 이렇게 짜면 문제 없어요. 난리 나고 에러 납니다. 원래 정석은요, 마침 태그가 없는 애는 뒤에 슬래시를 넣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안 넣으시면 리액트에서 난리가 나요, 진짜. HTML 생각 없이 막 습관적으로 작성하시던 분들이 여기서 에러 나면 에러 진짜 못 찾아요. 요런 주의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점도 생겨요. 예를 들어서 id는 헬로 내지는 뭐 클래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CSS 클래스 작성하잖아요. 이거는 에러는 안 나는데 브라우저 열어보면요, 콘솔에 경고가 뜹니다. 왜냐면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 예약어거든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거는 알 수 없는 속성이다. 혹시 이것 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일부 속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화면에 아무것도 안 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콘솔 항상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속성 같은 거 잘못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라이브 서버처럼 내용을 수정하고 저장하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리액트의 원리를 좀 더 실제 파일을 만들어가면서 해볼게요. 자, src 폴더 안에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하나 만들게요. myComponent1.js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리액트의 첫 번째 줄에는 반드시 이 코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화살표 함수 만들게요. myComponent1 익스포트, 디폴트, 함수 이름까지. 그 다음에 return, 괄호 열고 이 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게요.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반드시 화살표 함수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펑션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쨌건 함수 안에서 HTML 코드 조각을 리턴하고요. 그 함수를 익스포트 시킨다. 내보내기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이름하고 얘는 꼭 맞아야 됩니다. 근데 파일 이름하고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헷갈리지 말자고 보통 파일 이름이랑 함수 이름을 똑같이 맞춥니다. 자, 그럼 이제 app.js로 넘어가서요. 조금 전에 만든 이 myComponent1을 임포트 합니다. 임포트 hello는 from 같은 폴더 안에 myComponent1. 확장자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보통 우리가 상대 경로 할 때
점 슬래시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잖아요. 리액트는 점 슬래시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드 모듈스에서 찾아요. 그래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점 슬래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편의상 헬로라고 이름을 정했는데 이거는 일종의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my component 1 파일 이름이랑 똑같이 맞추는 게 보통이에요. 헷갈리지 말자고요. 여기서는 이름을 그냥 마음대로 정해도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고요. 자, my component 1 이거죠. 여기서 내보내기 하고 있는 기능이 이 함수잖아요. 그렇죠? my component 1이라는 함수를 지금 export 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export 하는 거를 import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결과적으로 얘예요.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이 안에서 마치 HTML처럼 사용을 합니다. hello라고 태그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함수 배울 때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게 리턴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리턴하는 액을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실행 결과는 이렇게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개발자 도구를 찍어보면 자, HTML 태그 안에 id가 루트인 요소가 있었죠. 거기에 지금 요만큼의 태그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복사해 온 거예요. 자, app.js에서 div 열고 닫았죠. div 열고 닫고요. 첫 번째 줄에 helloworld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hello라는 녀석을 쓰고 있는 건데 hello는 그럼 얘를 리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리액트의 원리는 HTML 태그를 조각조각 내서 자바스크립트 함수 안에다가 그 부분 따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 조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HTML 끝났을 때쯤에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 준비하셔야죠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샘플로 드렸던 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냐면은 하나의 페이지가 있을 때 이걸 부분 나눠서 생각하시는 거를 좀 많이 강조했었어요. 그때 부분 나눠서 생각하는 거. 왜냐면은 이렇게 부분 나눠서 이걸 개별적인 자바스크립트로 짜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파일 넣어봤고요. 자, 이제는 쭉쭉 나갈게요. 파일 하나 새로 만들어 보죠.
이번엔 my component 2.js입니다. 자, 이제는 한 번에 갈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영문으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my component 2에요. 그럼 이제 index.js에서 얘를 또 가져오고요. 월드라는 이름으로 가져왔죠. 마침 태그를 안 쓰실 거면은 그냥 슬래시 하고 끝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app.js 안에서 요 내용이 헬로 부분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이 월드라는 요 태그를 대신하는 거죠. 결과 확인해 보면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자, 하나 더 해볼게요. my subcomponent.js 라고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my subcomponent는 목록 정의 태그 하나 넣습니다. 이거를 my component 1에서요. 여기서요. 임포트를 하고, 컴포넌트라는 게 재사용 가능한 단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넣으면은 좀 전에 그 목록 정의 태그가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재사용 가능하다는 거는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리고 일종의 모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갖다 쓸 수 있어요. 또 다른 파일에서도 이렇게 갖다 쓰면은 이 서브 컴포넌트라는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HTML을 my1과 my2에서 갖다 끌어다가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코드 구조를 확인해 보면은 my sub 컴포넌트가 my 컴포넌트 1과 my 컴포넌트 2에서 각각 3번씩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my 컴포넌트 1과 my 컴포넌트 2를 app.js에서 끌어다 쓰고 있고요. 이 app.js가 최종적으로 index.js에 의해서 index.html에 출력되는 구성이에요. 다른 자바스크립트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내가 리턴하는 JS 코드 안에서 재사용해갖고 DOM 구조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div 태그의 중첩 구조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간의 임포트 구조로 표현된다. 이게 리액트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것만 이해하시면 거의 반은 이해한 거예요. 컴포넌트 뭐 재사용 가능한 코드 조각 단위고, 리액트 컴포넌트 종류는 이제 클래스 컴포넌트랑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함수형 컴포넌트 이렇게 있는데, 클래스는 리액트 오리지널이에요. 이제 구문이 좀 복잡하고 길어요. 이제 리액트 버전 16 이후에 이 클래스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훅이라는 기능이 도입되면서 리액트에서 공식적으로 웬만하면 함수형 쓰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예제가 끝났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집에 가져가거나 기세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거 가동되는 거 끄고요. 이걸 통째로 다 압축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일단은 노드 모듈스 폴더는 지우셔도 되고요. 노드 모듈스랑 그 다음에 얀 폴더 안에 있는 언플러그드 폴더랑 인스톨 state.gz 요거는 삭제하시면 돼요. 얘네가 용량이 되게 커요. 이것까지 다 압축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뭐 노트북이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파일을 뭐 USB 같은 거에 복사를 하신다면은 얘네들까지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거 빼고 나면은 용량이 한 4-5메가 정도로 줄어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만 남겨놓은 다음에 이걸 압축해서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시면 이제 파일을 보관하실 수가 있는 건데, 대신에 이거를 내가 다운받아서 또 가동시키면은 아까 파일들이 삭제됐으니까 가동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프로젝트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연 다음에 얀 인스톨이라고만 명령을 치고 엔터 딱 치면요, 아까 삭제한 기본 라이브러리들을 다시 받아요. 얘가 필요한 파일들을 다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얀 스타트 하시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없이 가동이 완료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단원입니다. 네, 실습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코드가 이제 여러 개의 파일이 하나로 조립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순서대로 작성하지 마시고, 이 파일의 구조, 제가 이 구조에 맞춰서 설명드리거든요. 그 구조를 계속 염두하시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립이에요. 퍼즐 조각을 하나로 조립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첫 예제니까 조금 시간 길게 잡을게요. 4시까지 실습하시고요.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지금 3시 반이거든요.